베이징의 왕푸진 거리, 현란한 네온사인과 거대한 광고판이 밤낮 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곳. 엘리자베스 엘리 체은 목에 걸친 낡은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인디록 음악에 고개를 까딱이며 행인들의 무심한 표정과 상점들의 화려한 진열창 사이를 렌즈로 헤집고 다녔다. 부분적으로 밝은 분홍색으로 염색한 머리카락, 여러 개의 피어싱, 찢어진 청바지와 낡은 밴드 티셔츠는 그녀의 자유분방함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을 대변하는 듯했다. 예술대학 사진과 휴학생. 그녀는 틀에 박힌 상업예술의 염증을 느끼고 거리로 나왔다. 진짜를 찍고 싶었다. 꾸며지지 않은 날 것의 순간, 가식 없는 인간의 본질 같은 것. 다 똑같아. 엘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카메라 뷰파인더 속 세상은 온통 광고와 상품, 그리고 그것을 욕망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녀가 찾는 진짜는 이런 곳에 없었다. 문득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인민영웅기념비와 국기개양대가 있는 그곳, 국가의 심장부이자 역사의 현장인 티난먼 광장. 그곳에선 의장대 군인들, 철저한 규율과 완벽한 제복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얼굴은 어떨까? 엘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그거다. 그녀의 다음 프로젝트는 정해졌다. 지안먼의 의장병, 그들의 인간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것. 어쩌면 그들의 흔들리는 눈빛, 미세한 표정 변화, 혹은 제복 어딘가에 묻은 작은 얼룩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즉시 지하철역으로 발길을 옮겼다. 가을 햇살이 넓은 트람먼 광장을 비추고 있었다. 거대한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가 인자하게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국기개양대 주변으로는 이미 많은 관광객이 몰려 있었다. 엘리는 인파를 헤치고 의장병들이 근무를 서는 구역으로 다가갔다. 멀리서도 그들의 부동 자세는 위압감을 풍겼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 잡힌 제복, 먼지 하나 없어 보이는 군화,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엘리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명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인상적인 리웨이 병장이었다. 그의 자세는 마치 조각상 같았지만 엘리는 그에게서 미세한 긴장감을 읽었다. 저 완벽함 뒤에 분명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엘리는 카메라를 들고 천천히 접근했다. 관광객들을 위한 통제선이 희미하게 그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선을 살짝 넘었다. 좋은 각도를 잡기 위해서였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작게 울렸다. 리웨이 병장은 미동도 없었다. 엘리는 좀 더 과감해졌다. 그의 옆모습을 더 가까이서 담기 위해 몇 걸음 더 다가섰다. 바로 그때 리웨이 병장의 고개가 아주 미세하게 엘리 쪽으로 향하는가 싶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엘리는 살짝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드디어 반응이 왔다. 그녀는 순순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척하다가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이번에는 리웨이 병장의 총을 클로즈업했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잡힌 굳은 살, 총신에 반사되는 햇빛. 그녀는 이 기계적인 완벽함 속에서 인간적인 허점을 찾고 싶었다. 사진 한 장 찍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엘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리웨이 병장의 미간이 아주 잠깐 찌푸려지는 것 같기도 했다. 젊은 아가씨, 그분들은 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라오. 존중을 표해야지. 부드러운 목소리에 엘리가 고개를 돌리자 흰머리가 성성한 노신사가 안경 너머 온화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왕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은퇴한 역사학자라고 했다. 저들의 저 부동자세 뒤에는 수많은 훈련과 헌신이 담겨 있다네.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야. 엘리는 속으로 꼰대의 잔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도전의식은 더욱 불타올랐다. 저렇게 완벽하게 통제된 모습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기어코 끄집셔내고 말리라. 엘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부러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스케치북을 리웨이 병장 근처에 떨어뜨리고는 그가 주워주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른 의장병이 와서 스케치북을 주워 엘리에게 건넸다. 엘리는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하고 그의 총구에 대고 작은 하트 모양을 손으로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리웨이 병장은 여전히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엘리는 그의 귓불이 살짝 붉어진 것을 놓치지 않았다. 효과가 있군. 점점 더 많은 관광객이 엘리의 기행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 린과 장은 처음에는 엘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아이들의 눈을 가렸지만 이내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수군거렸다. 저 아가씨,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의장병들 정말 힘들겠다. 엘리는 그런 시선들을 즐기는 듯했다. 오히려 더 과감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리웨이 병장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당신도 웃거나 화낼 줄 알아요? 아니면 그냥 감정 없는 로봇인가요? 리웨이 병장의 눈이 처음으로 엘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푸른빛이 도는 차가운 눈동자는 엘리의 도발적인 시선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제 임무는 당신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엘리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바로 반항심이 고개를 들었다. 로봇이 아니라고 말하는군. 그럼 증명해보시지. 마침 의장대 교대식이 시작되려는 듯 멀리서 북소리와 함께 절도 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관광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엘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모두가 교대식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생각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몰래 준비해온 작은 스티커를 꺼냈다. 눈을 부릅뜬 분홍색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그녀의 예술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스티커였다. 그녀는 이 스티커를 리웨이 병장의 소총 어딘가에 혹은 그의 제복 견장에 아무도 모르게 붙여놓고 그 완벽함에 작은 균열을 내려 했다. 아니면 그의 얼굴 바로 앞에서 플래시를 터뜨려 그의 무표정한 가면을 벗겨낼 수도 있을 것이다. 북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교대식 행렬의 선두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엘리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이다. 그녀는 마치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리웨이 병장에게 다가갔다. 그의 시선은 정면의 허공을 향해 있었고 주변의 소란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엘리는 그의 소총 개머리판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스티커를 붙이려 했다. 혹은 그의 얼굴 바로 앞까지 카메라를 들이밀어 셔터를 누르려는 찰나였다. 번개 같았다. 리웨이 병장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손은 엘리가 스티커를 붙이려던 소총의 그 부분을 정확히 막아섰고 동시에 다른 손은 엘리가 카메라를 든 손목을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게 움켜쥐었다.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힘과 위압감은 분명했다. 엘리는 순간 균형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다.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는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렌즈에는 보기 흉한 금이 갔다. 악! 엘리는 짧은 비명을 질렀다. 넘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한 수치심과 분노, 당혹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주변의 모든 관광객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리웨이 병장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엘리의 도발을 묵묵히 받아내던 그 인내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조각상이 아니었다. 엘리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벌떡 일어섰다. 당장이라도 리웨이 병장에게 달려들어 따지고 싶었지만 그의 위압적인 시선에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난 그냥 사진을 찍으려던 것뿐이라고요. 당신들 너무 야만적인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리웨이 병장은 엘리의 손목을 놓아주며 여전히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엘리의 카메라와 그 옆에 나뒹구는 작은 고양이 스티커를 잠시 향했다가 다시 엘리에게로 돌아왔다. 아가씨의 예술이 공무 수행 중인 군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곳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당신은 그것을 여러 번 어겼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엘리의 가슴에 박혔다. 야만적이라니, 오히려 규칙을 무시하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한 것은 자신이었다. 그때 왕 교수가 다시 엘리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약간의 꾸짖음이 섞여 있었다. 얘야, 저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단다. 진정한 예술은 때로 도발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단다. 저분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와 자부심일 수도 있어. 왕 교수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엘리에게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엘리는 여전히 분했지만 리웨이 병장의 지친 듯하면서도 책임감으로 가득 찬 눈빛, 그리고 왕 교수의 진심 어린 충고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자신이 찍으려 했던 가식 없는 순간이란 것이 어쩌면 이런 당혹스러운 충돌과 그 이후에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유치하고 무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자유로운 영혼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타인의 존엄성과 공공의 질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하려 했던 것이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엘리는 깨진 렌즈의 카메라를 힘없이 주워들고 바닥에 떨어진 고양이 스티커는 참아 줍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자리를 떴다. 그녀가 떠난 자리, 작은 분홍색 고양이 스티커만이 덩그러니 남아 햇볕 아래 반짝였다. 리웨이 병장은 잠시 그 스티커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는 곧 다시금 완벽한 자세로 돌아가 다가오는 교대식 행렬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티난먼 광장의 가을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다. 리웨이 병장의 모습은 그 하늘 아래 한 점의 부동 자세로 굳건히 서 있었다. 엘리는 멀어져 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수치심 대신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낯선 감정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다.